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얼마 전에 지브러시 2026.1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괜찮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 저도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아서 이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서브센스 페인터 11.1 업데이트를 다뤘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그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브러시 업데이트 내용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최대한 디테일하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많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브러시 2026에서는 단순히 지브러시 쪽에서만의 업데이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들이 아이패드에서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이패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선 제외하고 순전히 지브러시의 그 PC 버전 2026.1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IMM 브러쉬의 폴더 시스템이 새로 들어온 거, 그리고 에셋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방법이 예전하고 달라진 거, 그리고 리토포 브러쉬라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리토포 브러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을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순서대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맨 처음에는 에셋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브러시 2026 처음 설치를 하고 나시면은 여태까지 2024, 2025, 2026 이렇게 2025까지 이렇게 설치하셨던 대로 저희 C 드라이브의 앱 데이터 폴더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가 사용했던 이런 브러쉬 같은 거 그쪽으로 옮기고 설정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브러쉬 설치 폴더 가서 거기에서 저희 G 스타트업이나 이런 브러쉬 프리셋 이런 폴더에다가 브러쉬 같은 거 집어넣거나 다른 옵션들 플러그인 이런 거 집어넣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서 2026을 설치를 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26을 맨 처음에 설치를 하고 조금 이해를 못해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아보면서 설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브러시 2026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브러시 여태까지 그 브러쉬 파일을 옮기고 했던 것처럼 미리 설정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면은 예전과 다르게 적용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그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세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프리퍼런스 탭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에셋 디렉토리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없던 메뉴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면은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오픈 디렉토리가 있고, 체인지 로케이션, 그리고 리셋 투 디폴트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리셋 투 디폴트 지금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장 초기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리셋 투 디폴트를 누르면 제가 여기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던 간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리셋 투 디폴트를 눌렀을 때 불러오는 그 파일 자체를 수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초기화를 시키는 그 디폴트 파일을 말 그대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정된 파일들로 공장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일들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나는 항상 내가 쓰던 특정한 UI가 있다 그러신 분들이겠죠.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바꾸어도 된다는 거,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디렉토리와 체인지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로케이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불러오기 창이 하나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제 버전으로 직접 세팅을 해봐야 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그 세팅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폴더를 누르고 지브러시 유튜브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들어가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면요, 여기에 설명이 뜨는 게 성공적으로 적용됐고 지브러시를 새로 시작하면은 적용된 게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폴더를 들어가 보면은
지브러시 유튜브 폴더가 새로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더블 클릭해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브러시를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대로. 네, 지브러시를 새로 껐다 켰는데요. 이렇게 지브러시가 재부팅이 된 이후에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폴더를 다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퀵 세이브 패스 같은 거나 스크래치 디스크 패스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지브러시, 예전에 이전 버전의 지브러시에서 볼 수 있었던, 지브러시 설치 폴더에서 볼 수 있었던 지스타트업이나 뭐 여기에 있는 브러쉬, 그리고 노이즈, 머터리얼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성한 이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파일들을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하던 대로 그 맥손 지브러시 2025, 2024 이런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복잡한 그런 건 없고요. 2025를 만약에 쓰고 계셨던 분이라면 2025 폴더에 들어가서 그 G스타트업 폴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뭐 브러쉬 프리셋이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은 그 내용물 복사해서 이 브러쉬 폴더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텍스처 폴더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폴더들은 저희 이렇게 라이트 박스 열면은 여기에 전에는 없었던 맥손과 유저라는 이 탭이 두 개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유저 탭을 누르면 지금 빈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폴더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폴더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 박스 폴더 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저희의 커스텀 브러쉬를 집어넣고 이러면은 뭐 항상 다른데 이런 여기에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찾을 필요 없이 이 폴더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이 폴더가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예시로 제가 브러쉬를 몇 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브러시 유튜브 폴더의 라이트 박스에 브러쉬스 폴더에 제가 만든 두 개의 브러쉬 폴더를 이렇게 집어넣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트 박스의 유저 탭에서 브러쉬스에 들어가면은 이 폴더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파일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브러쉬를 넣든 기존에 있던 그 맥손 지브러시 디폴트 파일들하고 딱히 섞일 일이 없고 내가 원하는 파일을 바로바로 찾아가기가 되게 쉽다는 거, 그 점이 되게 좋아진 것 같고요. 이 기능 자체를 맨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꿨나 하면서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왜 굳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왜 전에 있던 것들을 지금 이번에 또 불러오는 기능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저희 블렌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 버전의 세팅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기능을 업데이트한 이유가 앞으로 저희가 지브러시를 버전업을 하면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를 많이 방지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프리퍼런스에 저희가 만약에 지브러시 2027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027 버전에서도 이렇게 디폴트 세팅으로 설치가 될 텐데, 프리퍼런스를 눌러서 에셋 디렉토리를 누르고 체인지 로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폴더, 이 지브러시 유튜브 폴더를 한번 지정해 주기만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던 그 기존의 세팅들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괜히 복잡하게 또 2027 폴더 들어가서 막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폴더 방식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그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요. 회사에서 지금 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3명, 4명의 아티스트가 동시에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요. 그 사람들이 각자 쓰는 지브러시 세팅이 있을 텐데 그거 할 때마다 매번 그걸 지웠다 옮겼다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뭐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이렇게 해놨고, 내가 사람 3이라면은 다른 사람 뭐 사람 2나 사람 1이 이거를 작업을 한 뒤에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체인지 로케이션을 누르고 사람 3을 설정을 하면은 내가 사용하던 그 세팅으로 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컴퓨터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을 하는 케이스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원을 가는 사람이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던 지브러시 세팅을 학원에서도 매번 쓰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학원에 있는 컴퓨터들은 보통 공용이니까,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폴더를 저희가 외장하드에 담아가서
그 지브러쉬를 이제 학교에서 열고 내가 외장하드에 담아간 그 폴더를 디렉토리 지정을 해주는 것만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세팅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한다는 거, 이런 점에서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한번 보니까 굉장히 잘한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을 하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2개 정도 있는데, 지브러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기 G 플러그인을 누르면은 뭐 어떤 버전을 쓰시던 간에 이 G 컬러라는 거가 제일 아래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 스크립트를 집어넣게 될 경우 이 G 컬러 아래에 순서대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순서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다 G컬러 아래로 들어가니까 내가 커스텀으로 추가한 스크립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G컬러 아래쪽만 보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퍼런스의 디폴트, 이 리셋 디폴트를 누르면은 내가 사전에 설정한 폴더가 지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리셋 디폴트는 그냥 저희가 사전에 지정한 공장 초기화를 할 뿐이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폴더들을 삭제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폴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공장 초기화를 한 이후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SL 로케이션 관련된 정보는 여기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는 IMM 브러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IMM 브러쉬의 바뀐 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브러쉬 UI가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랑 많이 바뀌었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쓰던 레이아웃으로 지금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설명을 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을 테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바뀐 그 UI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IMM 브러쉬를 열면은 B키를 눌러서 브러쉬 탭을 열고, 여기서 IMM 브러쉬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브러쉬들 중에는 이 기능이 적용된 IMM 브러쉬가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이 리토포 브러쉬를 불러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토포 브러쉬를 불러오면은 지금 이 위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올, 베이직, 뭐 스퀘어스 앤 그리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이 묶음이 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리토포 브러쉬만의 기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IMM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 폴더, 약간 필터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IMM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서브툴에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IMM 브러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걸 하는 건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브러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브러쉬를 만드는 그 방법 자체를 설명하는 튜토리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 자체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 폴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 그 부분에만 일단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IMM 브러쉬를 만드시려면 브러쉬 탭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브러쉬 탭 이걸 누르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둔 상태라서 여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에 크리에이트를 열어보면은 크리에이트 인서트 멀티 브러쉬, 이게 IMM의 약자죠.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여기 서브툴에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브러쉬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알고 싶은 건 이 위에 그래서 폴더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잖아요. 그거는 정말 쉽게도 그냥 저희 여기서 폴더 만들듯이 이렇게 뉴 폴더 누르고, 뭐 그룹 1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 이렇게 2개를 넣는다거나, 또 이걸 누르고 뉴 폴더를 눌러서 랜덤 033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뉴 폴더를 눌러서 디스 01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폴더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지금 닫기는 하지만 닫는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폴더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Create Insert Multi Mesh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지정한 이름 그대로 이렇게 폴더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올은 당연히 저희가 여기 갖고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요. 그룹1을 눌렀을 때 이 그룹1 폴더 안에 있는 것들만 나오고,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평상시에 아는 그 IMM 브러쉬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이 브러쉬를 드래그렉트 브러쉬로 드래그렉트 브러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닷으로 하면 이렇게, 칼라 스프레이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IMM 브러쉬는 이번에 바뀐 거는 이 폴더 시스템은 이게 정말 다예요. 근데 이제 VDM 브러쉬라든가 아니면 나노메쉬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 기능 자체는 IMM 브러쉬에만 적용이 됐나 봐요. 그래서 IMM 브러쉬 이번에 바뀐 내용은 그냥 짧게 이 정도로 알아보려고 하고, 이번 업데이트의 메인 코스인 리토포 브러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토포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첫째로 리토포 브러쉬를 꺼내는 방법. 저희 브러쉬 탭을 열기 위해서 B 누르고 여기에서 R을 누르면 이렇게 R로 시작하는 브러쉬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리토포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E라고 써 있는데 R 다음에 E, 그래서 단축키가 E인 겁니다. 그래서 BRE 이렇게 누르면 리토포 브러쉬로 접근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리토포 브러쉬가 선택이 되게 되는데, 위에 있는 메뉴 아까 전에 IMM 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토포를 한다는 건 하이폴이 만들어진 거 위에다가 저희가 새롭게 토폴로지를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디바이드를 잠깐 줘서 하이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을, 이제 저희가 리토포 브러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경고창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 얘를 누르면은 리토포 메쉬를 생성을 한다는 거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서브 툴에 리토포 메쉬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뜬 경고창하고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가 있는데, 인서트 메쉬를 해서 큐브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디바이드 값이 이미 있는 애기 때문에 이 G브러쉬가 얘가 리토포로서 사용이 될 메쉬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식으로 경고창을 띄워줬지만, 디바이드 값이 없는 이런 메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폴리곤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 클릭을 해보면은 경고창이 다르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새로운 리토포를 생성을 하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지금 선택한 얘를 리토포 메쉬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걸로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를 눌러볼게요. 그럼 얘를 누르면 여기 새로운 리토포가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잠깐 얘를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걸 누르고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거 자체가 리토포 메쉬, 지금 이 브러쉬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자체가 그 리토포용 메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테두리가 된 게 보이시죠? 이 노란색 테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토포 서브툴로서 작동을 한 기록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썸네일에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어떤 특별히 다른 거를 의미는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노란색 테두리가 있다고 해서 얘가 어떤 다른 서브툴들과 다르게 작동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 서브툴이 리토포 메쉬로서 작동을 한 적이 있다라는 그냥 딱 그 표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도 여전히 디바이드 값 올려서 스컬팅 할 수 있고, FBX든 OBJ든 뭐 그런 식으로 익스포트 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노란색이 너무 거슬린다,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듀플리케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한 걸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 이 노란색이 유지가 되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지우고 저희 이걸 켜고 다시 이 리토포 브러쉬 이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잠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드려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점을 누르면,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얘가 회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색이 되는 건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모드가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이콘을 몰아놨지만 기존 디폴트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 세로로 아이콘이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트랜스 P라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콘이 하나가 있을 건데, 이게 저희가 리토포 이 브러쉬를 활성화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끌 필요가 없겠죠. 리토포 할 때 이 뒷배경에 있는 게 투명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리토포 브러쉬를 사용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텍스를 찍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면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버텍스를 찍는 법은 간단합니다. 메쉬 위에다가 그냥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찍히는 걸 볼 수 있고요. 면을 생성하는 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리토포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러쉬만의 특징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브러쉬가 하나가 있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은 이 마우스 위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기면서 브러쉬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러쉬가 그냥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리토포 브러쉬는 두 개의 다른 브러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S키, 단축키 S가 이제 브러쉬의 사이즈 조절이죠. S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얘를 이렇게 최대로 키워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이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랑 아예 별개의 브러쉬인데 그냥 하나의 그 브러쉬 아래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S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거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이 드로우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 두 번째 브러쉬의 사이즈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브러쉬의 범위 안에 최소 3개의 버텍스 혹은 4개의 버텍스가 들어와 있어야 이제 면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보게 되면은 하나 들어왔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2개 들어왔을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3개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이게 사이즈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됐네요. 얘를 잠깐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잠깐 줄여서요.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버텍스가 4개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사각형, 이런 식으로 쿼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것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생성. 삼각형만 생성을 하고 싶다면은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삼각형이 생성이 되는데, 뭐 보통 특이한 경우 아니면 굳이 이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Z를 하고 다시 쿼드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면들을 생성을 하려면 하나씩 다 클릭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쫙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면은 이렇게 면이 한 번에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연히 리토포 브러쉬다 보니까 시메트리랑도 궁합이 좋은데요. 먼저 컨트롤 Z를 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면들을 다 없애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텍스들을 지우는 방법은 저희가 마스크 걸었던 거 마스크 해제하는 방법, 여기 바깥쪽에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마스크들을 했던 걸 해제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버텍스들도 그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선을 딱 떼게 되면은 점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시메트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X키를 누르면 시메트리가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벌써 점이 시메트리에 기반해서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 볼 거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총 몇 개의 버텍스가 생성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10개의 버텍스, 10개의 폴리곤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스페이스바 누르고 가져가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메트리가 돼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는 방식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가운데 심이 따로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면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면을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버텍스에서 뽑아내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텍스에서 뽑아내기 전에 여기다 면을 하나씩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버텍스에서 뽑아내는 방법, 여기에다가 이 버텍스가 활성화 됐을 때 Alt키를 누르고 그러면 지금 이 아이콘이 십자 모양에서 이렇게 버텍스 아이콘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스냅을 걸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채우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버텍스를 이런 식으로도 당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경우 여기서 Alt를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면을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겠고요.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엣지를 통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엣지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십자 형상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번에는 아까 버텍스 모양이랑 버텍스 아이콘이랑 다르게 엣지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상태로 클릭 후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에서도 면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된 채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을 머지를 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고 얘를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머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면을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이 버텍스에 가깝게 선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냅이 되면서 머지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설명드린 두 번째 경우를 많이 쓰시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인데, 면을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줄을, 몇 개의 줄을 더 추가로 생성을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Alt키를 떼고요. 컨트롤키를 누르면은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엣지 루프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더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돼요. 그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애들이 통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게 되죠. 지금 이게 애초에 폴리곤이 너무 많지 않은 그거라서 설명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잠깐 면을 추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추가를 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그 기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고, Alt를 뗀 다음에 컨트롤키를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폴리곤이 이렇게 엣지 루프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위아래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우로 퍼지게 되는 거죠. 엣지 그 루프를 따라서, 엣지의 보더를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게 되죠. 지금 여기서 생성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는데, 한 칸 옆에서 생성을 했다면 조금 더 괜찮은 그림이 나왔겠네요. 이 상태에서 Alt를 떼고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위로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원래는 지금 여기가 이게 홀수로 이렇게 돼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짝수로 만들어졌었다면은 여기까지 꽉 예쁘게 차는 걸 볼 수 있었겠네요. 컨트롤 Z를 다시 한번 하고, Alt 기능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싱글 엣지에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Alt키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은 이 엣지의 보더 라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메트리를 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겠죠. 컨트롤 Z하고 X를 눌러서 시메트리를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Alt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번엔 보더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Alt를 다시, 지금 저희가 Alt를 뗀 상태니까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 루프의 그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을 떼고 이렇게 사이즈 조절 모드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스냅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메트리를 켜고 설명을 하나 다시 드리자면은,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Alt 일단 다시 눌러서 이걸 꺼볼게요. 이렇게 싱글 모드로.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면을 생성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엣지 루프를 4개를 더 추가를 해뒀는데요. 이 옆에서 또 추가를 할 때 이렇게 얘도 똑같이 4개가 기본적으로 같이 그 값이 저장이 돼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은 깔끔하게 스냅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블렌더의 그리드 필 기능을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되죠. 블렌더를 사용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그리드 필이 어떤 기능인지
뭐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어떤 기능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으면 저희가 보통 이거를 일반적인 필로 채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드 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엣지들의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면을 채워주게 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블렌더에서 리토폴로지를 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또 하나죠. 이 기능을 저희가 방금 전에 알아본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모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Alt 드래그를 해주고요. 그리고 Alt를 떼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숫자랑 이걸 맞추려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요. 그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 정도로 했을 때 숫자가 맞네요.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딱 컨트롤을 떼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 필 기능이랑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니까요. 이거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 몇 번 써보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브러시에서 리토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lt 드래그를 통해서 그리드를 생성하는 방식을 알아볼 건데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공간에서 하는 거 말고 옆 공간으로 잠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 해볼게요. 뒤에서 아예 하죠. 네, 여기서 할 건데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올리고 좌우로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3개 정도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것도 선을 뽑아볼 건데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앞에 저희가 기존에 설정한 그 버텍스의 개수를 기억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5개를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면을 연결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면이 생성이 되게 돼 있고요. 컨트롤 Z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요. Alt키를 누르고 계속 드래그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가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를 더 생성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쪽으로 갑자기 순서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방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미리 지정을 해둔 상태고 지브러시가 내부에서 이 버텍스들의 순서를 내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선을 그으면 여기에서 갑자기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케이스는 아니죠.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다시 되돌려야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텍스에 선을 올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의 개수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떼고 난 다음에 다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다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를 떼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또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 가로선을 잡고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도 선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작동하는 것처럼 얘네들의 개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여기에다가 그걸 하게 되면은 새로운 선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작동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흐름선을 타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값은 조절할 수가 있어도 얘네들에 대한 값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저희가 잠깐 엔터를 치고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엔터가 아니라 클릭을 하고 이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번에 이쪽에서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Alt 드래그를 하고요. 이쪽에도 Alt 드래그를 또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를 아예 이쪽에 한 번에 넓게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를 드래그를 하면은
지금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생성이 되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값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값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 값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쪽 면에 이렇게 선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이미 생성된 이 메쉬에다가 저희가 선을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엣지에 마우스를 올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한 줄의 엣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떼면은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떼면은 추가가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전처럼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이 상태로 생성을 했다가 여기에다가 이 엣지를 추가를 하게 됐을 경우 이거를 컨트롤 Z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을 추가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지였다면은 클릭을 하고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두 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아예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엣지를 추가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한 줄씩 추가를 하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매번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선을 한 번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네 줄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슬라이딩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그러고 싶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한 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엣지 루프를 생성을 하는 상태에서는 슬라이딩을 할 수 없다는 거,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이거를 슬라이딩을 하는 방법, 멀티 엣지 루프를 한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이 잠깐 세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 드래그를 해보면은 한 줄 추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멀티 엣지 루프 생성,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면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면을 지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말한 케이스처럼 여기 있는 이것들을 지우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 면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면을 지우니까 여기 있는 버텍스들이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지웠던 면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면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엣지 루프들을 없애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생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우고 싶은 면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마우스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두 줄을 당기면 그래도 한 줄만 지워지네요. 사실 두 줄 당기는 거 저도 지금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Alt 이렇게 당기고 또 Alt 이렇게 당기고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저희가 Alt를 당기는 걸 이쪽에다가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선이 없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 면들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이걸 지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엣지 루프들이 다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실수로 잘못 지워진 거라면 컨트롤 Z를 통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겠죠. 면을 없애는 거는 정확하게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아마 큰 무리 없이, 사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만 해도 정말 무리 없이 리토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자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생성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랑 있는 방법은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뽑아내는데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스페이스바가 아니죠.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컨트롤키를 누르고 이걸 위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키를 떼고 얘한테 이렇게 스냅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면의 구조가 너무 막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토폴로지가 일정하지 않게 짜졌잖아요. 이게 좀 보기 싫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 리토포 브러쉬에도 스무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hift를 누르면은 스무스 리토포라는 브러쉬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키우고 이렇게 당겨 보면은 스무스 리토포 브러쉬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웃라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이 아웃라인을 유지를 한 상태로 이렇게 리토포를 릴렉스를 해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아웃라인에도 변화를 만약에 주고 싶다면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웃라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센 걸 원하지는 않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인텐시티 값을 많이 약하게 해주세요. 한 2나 3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애들한테는 영향이 되게 미비하게 먹겠지만 저희가 이 외부가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부는 이런 식으로 이미 숫자가 3, 인텐시티가 3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무스를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Shift를 누르고 인텐시티 값을 이렇게 늘린 다음에 다시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스무스를 주면은 조금 더 균일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또 리토포를 정리를 해줄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이 스무스랑 관련된 옵션이 몇 개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무브 관련된 건데 뭐 아까 전에 설명을 하면서 하나씩 버텍스로 움직이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먼저 이 버텍스 하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 버텍스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 브러쉬 사이즈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 범위 안에 여러 가지의 버텍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그 파워를 그라데이션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브러쉬의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드로우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한 번에 옮기든가. 근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또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따라오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포컬 시프트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포컬 시프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당기게 되면은 지금 이 브러쉬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모든 애들이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파워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포컬 시프트를 플러스 100 쪽으로 옮길수록 약간 핀치처럼 이렇게 브러쉬 파워가 들어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만 이렇게 들어 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핀치가 된 것처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무브 브러쉬 같은 것도 저희가 포컬 시프트랑 드로우 사이즈 이런 걸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런 거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를 진짜 많이 키우고 브러쉬 포컬 시프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서 얘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거 뒤에 있는 애들까지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네요.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원활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무스 관련한 옵션은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했냐면요. 여기 있는 이 브러쉬 탭에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리토폴로지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됐는데요. 이 왼쪽에 브러쉬 탭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러쉬를 누르고 리토폴로지를 열면은 아답티브 드로우 사이즈, 무브 바이 드로우 사이즈, 포컬 시프트 어드저스트, 그리고 얼터넷 스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냅 스레시홀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답티브 드로우 사이즈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거 있죠. 지금 이 일반적인 상태의 브러쉬랑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브러쉬가 두 개가 다른 브러쉬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끄게 되면은 두 개가
하나의 브러쉬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브러쉬 사이즈가 첫 번째 브러쉬와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의 브러쉬 사이즈가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게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답티브 드로우 사이즈를 끄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키고 디폴트 값은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키고 끄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브 바이 드로우 사이즈는 저희 이 무브 할 때 이 드로우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엣지를 잡고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이 무브 바이 드로우 사이즈를 끄게 되면은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랑 상관없이 저희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이 브러쉬 사이즈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상 브러쉬를 이 상태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가 좀 싫으신 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이 기능을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포컬 시프트 어드저스트는 무브 바이 드로우 사이즈가 켜져 있을 때만 작동이 되어 있는데 꺼져 있을 때는 이게 비활성화가 되는 이유는 이게 어차피 하나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포컬 시프트의 영향을 받을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켜고 포컬 시프트 어드저스트를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마이너스 100의 상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핀치가 들어간다거나 약간 이렇게 두껍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이 마이너스 100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컬 시프트를 저희가 100으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핀치가 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포컬 시프트 어드저스트가 꺼져 있으면 마치 마이너스 100인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움직이게 되죠. 약간 타블렛으로 치면은 펜 프레셔 상태가 해제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포컬 시프트 어드저스트를 킬 거고요. 그리고 이 얼터넷 스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스무스 설명드리는 거 관련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얘를 스무스를 줬을 때는 내부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스무스가 걸리다가 쉬프트를 떼면은 외부에 있는 애들까지 이렇게 스무스가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터넷 스무스인데요. 얘를 이제 끄게 되면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내부만 작동을 하다가 쉬프트를 떼게 돼도 여전히 내부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끌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켜두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거 끄고 나머지 3개 키는 거를 추천을 하는 설정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스냅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는 정말 스냅이 걸리는 그 강도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면을 이렇게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면을 하나 여기서 뽑을 건데요. 스냅이 이 정도쯤만 돼도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굉장히 낮은 값 0.07 뭐 이 정도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걸게 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덜 예민하게 스냅을 걸게 됩니다. 진짜 거의 이렇게 갖다 대야만 스냅이 걸리는. 근데 굳이 이런 상황을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0과 1의 상태만 쓰지 않을까요? 정말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뭐 0.7 뭐 이런 식으로 중간값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요. 0의 상태는 말 그대로 얼마나 가까운지랑 상관없이 스냅이 전혀 걸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쓸 일은 진짜 거의 없겠죠. 스냅 스레시홀드 1로 유지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패치와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패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위쪽에 보고 계시는 이것들 있죠. 이거는 저희가 리토포를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셋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특히 이 휴먼 파트로 가게 되면은 이런 이어 같은 거나 뭐 라이트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짜려고 하면 당연히 뭐 못 짤 것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짜증나겠죠, 이걸 매번 하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리셋으로 쓸 수 있게 몇 개 제공을 해준 건데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여자 캐릭터에 이렇게 이걸 불러오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전에 그 트랜스페어런트 이게 켜져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이거 끄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Shift F 눌러가지고 이렇게 끄고 그리고 디바이드 값을 몇 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여전히 저희 리토포 브러쉬를 누른 상태로 알트 클릭이 아니라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나오겠죠. 얘를 눌러서 리토포 이거 켜주게 되고요. 시메트리를 킨 상태로 위에서 적합한 메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프로 그거죠. 눈썹이죠. 레프트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성을 하려면은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냥 점만 찍힐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아무데나 대충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에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 버텍스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저희가 위에서 선택한 이게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티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즈모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라티스 기즈모입니다. 라티스는 저희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텍스들을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올린다든가 회전을 시킨다든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두꺼운 눈썹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다시 이거 컨트롤 Z를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컨트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에다가 다시 한번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티스에 버텍스를 추가를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게 점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키를 한번 누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초록색 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고 저희 아까 전에 가상의 선에다가 버텍스 추가해줬던 것들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은 아이고 이게 갑자기 위쪽으로 이렇게 솟았네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다시 이렇게 까다롭네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두 칸으로 줄이고 얘도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자유롭다기보단 상당히 복잡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생성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Alt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라티스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리셋이 됩니다. 이게 아직 살짝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 라티스를 저희가 지금 얘를 저희가 이렇게 에디팅을 막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Alt키를 누르고 이 라티스 이걸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버텍스를 생성했던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수정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리셋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생성을 하고 컨트롤 Z를 한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깔끔하게 아예 이쪽에서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다가 버텍스를 찍고요.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데에서 생성을 했으면은 조금 덜 그걸 할 일이 많이 덜 하겠죠. 아니면은 너무 낮게 생성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컨트롤 Z 한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서 이쪽에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하고 이 상태에서 Alt 클릭하고 이렇게 라티스 움직이면 저희가 얘의 포지션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막 그렇게 갑자기 얘가 튀어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졌죠. 이렇게 버텍스를 추가해 준 상태에서 다시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줄여줘도 좋고요. 이 정도? 아니다, 여기는 두 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주고 얘도 이렇게 들어주고 얘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퍼스펙티브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저희가 만약에 수정한 상태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이제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맞춰서 얘들이 이렇게 쫙 달라붙으면서 그 프로젝션이 걸리게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이게 아니죠. Alt를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 사이즈 조절할 만큼 조절해주고, 저는 2줄이면 좋을 것 같네요. 3줄? 이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거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다 따라오게 해주고요. 스냅이 따로 안 걸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스냅을 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사이즈를 줄이고 이렇게 얘네들의 면을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든가, 혹은 아까 전에 스무스 얘네들이 아웃라인을 고정을 한다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제일 끝점에 있는 얘네들 버텍스만 이렇게 적합한 위치에 맞게 조절을 해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스무스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다음에 스무스 다시 해주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Alt 누르고 뽑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위로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알아서 늘어나겠죠? 이 상태로 이렇게. 스무스. 뭐 저는 캐릭터 아티스트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거를 마스크를 걸어놓고 스무스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지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이렇게 걸고 스무스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안 받네요. 마스크를 걸고 하면은 이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토포 이번에 지브러시 2026.1 버전에서 새로 생긴 리토포 브러쉬 한번 알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툴 업데이트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릴 많은 타임랩스 비디오들 또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이래저래 회사 작업물 마무리하고 아트스테이션 업로드 한다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으로부터 지금 벌써 3주가 지났더라고요. 이제 슬슬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재밌게 즐겨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